안녕하세요, 박재캠핑입니다. 오늘은 텐트의 기능을 넘어서 이미지를 파는 브랜드 라디트 솔롱고 텐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본체 스킨하고 폴하고 그라운드 시트 전실 쪽하고 이너 텐트 쪽하고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팩, 데이지 체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데이지 체인도 두 개고요. 이너 텐트 쪽하고 전실 쪽 데이지 체인 이렇게 두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 스킨 스펙 같은 경우는 40D 나일론 리스타 원단하고 70D 나일론 리스타 원단 그리고 40D 나일론 메쉬 스킨 이렇게 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스커트 같은 경우는 폴리 원단으로 되어 있고 코팅 같은 경우는 외부는 실리콘 코팅 되어 있고 내부는 폴리우레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폴리 코팅보다는 훨씬 더 비싼 공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는 150D 폴리 옥스포드 원단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폴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한번 바뀌었죠. 폴은 DS 폴로 바뀌어 있습니다. 텐트 피칭하면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부터 펼쳐 볼게요. 네, 폴은 DLC 폴입니다. 전에는 DLC가 아니라 일반 알루미늄 폴을 썼는데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다 DLC 폴로 바뀌었습니다. 아르카도 DLC로 바뀌고 솔롱고도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DLC로 출시하게 됐죠. DLC로 바뀌면서 양쪽으로 폴이 약간 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최대한 그 죽눈각을 없애려고 아마 이쪽 구간에 폴을 약간 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폴 끝점으로 해서 폴에 넣는 위치를 표시를 했다면은 지금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폴 색깔만 구분을 해서 폴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롱고는 기본적으로 폴이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폴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검정색 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텐트 끝점이 이렇게 휘어지게끔 하면은 좋은 점이 텐트의 죽눈각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도 되지만 아마 폴의 강성을 최대한 높였을 것 같아요. 폴 자체가 두껍고 강성을 좀 높게 한다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이런 끝점 부분에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파란색 폴은 파란색 띠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검정색 폴은 이렇게 검정색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폴 넣는 순서는 향후에 이너 텐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피칭을 접고 피는 거를 한다면은 이너 텐트 쪽부터 폴을 넣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너 텐트를 설치했을 때 가벼운 쪽부터 들어 올리는 게 피칭 하시기 좀 쉬우실 거예요. 이 폴 넣으실 때는 슬리브 살짝 벌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넣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잘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스킨을 한 번씩 이렇게 쳐 주시면 돼요. 마지막 폴 체결하기 전에 꼭 끝점에 폴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폴이 살짝 걸려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 검은색 구간까지 폴이 다 들어가야 돼요. 폴컵 넣으실 때는 꼭 텐션 줄을 끝까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폴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실 때 폴이 잘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이 폴컵을 제 몸 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폴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폴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좀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폴이 중간에 2개 들어가고요. 양쪽 끝으로 파란색 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팩 위치 같은 경우는 뒤쪽하고 앞쪽하고 팩 위치가 다르거든요. 뒤에는 3군데, 앞에는 2군데인데 뒤쪽은 중앙에 한 군데만 박아서 앞쪽 스킨을 당기면은 아마 자립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시킬 때는 스킨을 잡고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돼요. 팩 앞쪽에 2군데, 뒤쪽에 3군데 총 5개 박은 다음에는 왼쪽에 텐션 웨빙 끈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텐트 피칭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피칭을 할 수 있죠. 양쪽으로 팩만 박으면 자립이 되는 굉장히 쉬운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팩을 제가 하나도 안 박았거든요. 이 텐션감이 워낙 좋은 텐트다 보니까 팩을 안 박아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 텐트가 자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트 크기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6m 20, 폭으로는 3m 60, 높이는 2m 10 정도 되는 대형급 쉘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롱고가 출시되면서 텐트 전체가 약간 리뉴얼 됐잖아요. 그래서 스킨도 바뀌었습니다. 스킨이 원래는 30D 나일론 리스타 원단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40D 나일론 원단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텐트 무게가 9.26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폴 무게가 3.5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대략 17kg 정도 되는 텐트 무게가 됩니다. 이 텐트 스킨이 두꺼워진 만큼 내수압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5000mm 내수압이 나오는데
솔직히 국내 환경에서 5000mm 정도면은 웬만한 폭우도 견딜 정도로 내수압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트 텐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모든 라인이 다 하나로 딱 처리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트 주변을 쭉 둘러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텐트 뒷면입니다. 그래서 라디트에서 이 이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이 세 군데의 포인트를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텐트 뜨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죠. 아르카 같은 경우도 앞쪽이 조금 뜨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이 스킨이 뜨는 거 없이 바닥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최대한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들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텐트가 저중심으로 좀 설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텐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텐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이드 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 이 지붕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폴 위치를 최대한 외곽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앞쪽 각과 뒤쪽을 죽는 각을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텐트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너 텐트 거는 위치가 이 폴 위치에 걸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솔롱고는 뒤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서 안쪽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자재들 보시면은 여기 라디트라고 로고가 박혀 있죠. 일반 기성품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신용도 높게 이 텐트하고 잘 어울리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디트 로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막 박아서 저는 라디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넣어서 그냥 저는 라디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트링 같은 것도 보시면은 다른 브랜드들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묶어서 주머니 형태로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가격을 높이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또 다 하나씩 다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텐트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소비자의 니즈를 조금 더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이렇게 슬립으로 다 처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꼼꼼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한 겹 더 되어 있죠. 예, 지퍼 라인으로 해서 최대한 안쪽으로 비가 안 들이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의 가장 큰 디자인적 포인트는 대비가 되는 그런 텐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텐트 스킨을 열었을 때 이 대비되는 포인트가 확실히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치면서 디귿자로 문을 여는 구조가 한 번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말아서 올렸을 경우에는 여기에 텐트 스킨이 말아 올린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디자인적으로 깔끔하다고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여는 타입으로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폴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텐트 스킨이 말리기 때문에 텐트 스킨에 무리가 가는 부분도 굉장히 좀 보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았을 때 한쪽에 이 라인으로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디귿자 형태를 양쪽이 열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큰 사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텐트의 가장 디자인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텐트 스킨은 밝지만 메쉬 스크린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대비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큰 디자인적인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문 개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이쪽 부분에 지퍼가 안쪽에 딱 숨겨지게끔 이렇게 한 번 더 스킨을 덧댄 것도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고 좋죠. 모든 스킨을 다 말아서 오픈한 상태입니다. 전시 공간의 모든 면이 다 메쉬로 오픈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전방을 바라봤을 때 거의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오픈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스킨을 말아 올린 상태에서 텐트 외부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하단 스킨이 이렇게 이어서 전면을 지나서 뒤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이 텐트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오픈했을 때는 요 문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전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구간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위쪽 라인까지 조금만 더 올라가서 위쪽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라인이 조금 더 완성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쭉 보시면은 굉장히 텐트 개방감이 진짜 좋죠. 전체가 다 메쉬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막힌 곳 없이 전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뒤쪽 이너 텐트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드로 열어둘 수가 있죠. 스킨을 전체를 다 개방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뼈대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모든 스킨이 다 말려있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텐트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개방감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폴대 라인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이 라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연통 빼시면 돼요. 이 연통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 외부에만 열고 안쪽은 이렇게 방염 스킨이 있는 이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스킨을 덧대놨어요.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3겹으로 지금 이쪽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 안쪽에 방염 스킨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외부랑 내부에 전체 다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연통을 안 쓸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데이지 체인을 걸 수 있거든요. 기본 제공되어 있는 데이지 체인인데, 여기 또 좋은 점이, 이게 만약에 이 포인트랑 중간 폴대 포인트하고 두 군데만 만약 연결했을 때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지 체인이 일자로 쭉 이어지게끔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에 지나가게끔 했기 때문에 텐트 스킨에 딱 붙여서 데이지 체인이 안 처지고 딱 맞게끔 이렇게 처리한 것도 깔끔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 텐트 쪽도 이렇게 데이지 체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안 쓸 때는 이렇게 데이지 체인 연결하셔가지고 전체를 다 오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벤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열었을 때는 안쪽에 이렇게 메쉬 스킨이 달려 있고, 따로 메쉬 스킨을 열게끔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방 쪽은 문이 많잖아요. 문 조금씩 열어두시면은 벤틸레이션 아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총 2가지가 있거든요. 이너 텐트 쪽 그라운드 시트 설치하는 거 하나 하고, 전실 쪽 그라운드 시트 설치하는 거 2가지 있습니다. 저는 전실 쪽 그라운드 시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실 쪽은 설치 안 하고 이너 텐트 쪽만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소재가 폴리 옥스포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 2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무거운 게 전실 쪽이고 가벼운 게 이너 텐트 쪽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쪽이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이 아래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너 텐트 바닥 쪽에 그라운드 시트를 까는 이유가, 제가 아르카 때는 안 깔고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르카 때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바닥 스킨이 워낙 경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달아놓고 텐트 피칭과 접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라운드 시트도 그냥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하고 그 상태에서 텐트 피칭과 철수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그라운드 시트 체결 방식은 오링에 끼우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중간에 오링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텐트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색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은 앞쪽이고 베이지색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시트가 설수할 때나 피칭할 때 안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 묶어 주시면 절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라운드 시트를 깐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너 스커트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걸리게끔 돼 있어서 벌레나 뭐 습기나 이런 것도 최대한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라운드 시트가 저쪽 편에 이렇게 각을 같이 이루어서 저기도 하나 묶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쪽에 파쇄석이 조금 보이거든요. 저쪽으로 해서 습기가 조금 올라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너 텐트가 저쪽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라디트의 이너 텐트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라디트의 이너 텐트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일단 나일론 리스탁 원단으로 되어 있고, 바닥 같은 경우는 폴리 리스탁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이너 텐트 중에 하나예요. 이너 텐트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돈값을 하는 그런 이너 텐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너 텐트 설치 방법은 안쪽부터 체결하시면 돼요. 바닥 쪽은 버클러 되어 있고 위쪽은 오링으로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 보시면은 아래쪽은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가 저까지 안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쪽은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위에 이너 텐트가 정확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링 포인트가 이 폴 라인으로 해서 쭉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너 텐트 설치 완료했어요. 보시면 좀 굉장히 깔끔하게 한 면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 메쉬 포켓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보관하기도 좋게끔 이렇게 설계한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은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너 텐트 천정 쪽 스킨 보면은 여기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부심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이트를 한 이유가 텐트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게 만약에 블랙 스킨이었다면은 아마도 여기 이쪽 부분의 컬러만 조금 짙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스킨이 어둡게 보이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텐트 외관의 컬러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눈부심을 감소하더라도 화이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쪽 부분만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좀 해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어서 내부 공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 방향으로 해서 2m 40 정도 되기 때문에 2m 60짜리 매트를 깔았을 때 이 앞쪽까지 최대한 당겨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끝쪽에 살짝 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텐트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이너 텐트 안에 매트가 삐져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텐트의 외관적 디자인을 살리면서 2m 60짜리 매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한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메쉬 스크린이 있어서 여름에 쓸 때 여기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열어두고 잤을 때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 저기 오링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여기에 랜턴 같은 거 걸어둘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이 바깥쪽에서도 걸 수 있는데 이렇게 이너 텐트 쪽에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걸면은 또 걸리네요. 텐션 조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너 텐트 쪽도 이렇게 데이지 체인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기 여러 개의 랜턴 같은 거 걸어둘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인입선이죠. 보통은 텐트 브랜드들이 이 전면 쪽에 이렇게 많이 달거든요. 근데 얘는 사이드 쪽에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게 저희가 선 같은 거 뺄 때 이쪽으로 빼게 되면은 전면에서 봤을 때 지저분한 전선들이 막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가릴 수가 있어서 요쪽 사이드로 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양쪽으로 있어서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외부 스킨의 전기 인입선 같은 경우는 전기선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반대쪽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기 인입선 반대쪽도 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쪽에 있으면 전기선이 어디로 들어오든 간에 최대한 가깝게 전기선을 안쪽으로 넣을 수 있어서 이 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드 쪽에 있으니까 이 선을 통해서 이너 텐트까지 그대로 전선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벤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큰 메쉬 문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위쪽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너 텐트는 제 생각에는 한번 설치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리 안 하시고 그냥 접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텐트 접을 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음 캠핑을 위해서 손쉽게 설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달아놓고 쓰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텐트 내부 세팅 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내부 세팅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 공간 자체는 IGT 4유닛짜리 테이블하고 멀티펑션 롱을 두더라도 앞뒤로 공간이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4인 세팅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길이 방향으로 굉장히 넓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 폭으로 해서 3m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를 두더라도 뒤쪽으로 해서 이런 집기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은 4명이서 충분히 텐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라디트는 텐트를 만들 때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디트는 기능을 넘어서 감성과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보시면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트 텐트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들 얘기를 해요. 이 텐트가 왜 비싼지를 대부분의 라디트 유저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텐트라고 저는 절대 소개를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텐트는 돈값을 하는 그런 텐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텐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르카와 솔롱고 두 개의 텐트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르카와 솔롱고 이 두 개를 다 써본 결과 아르카는 아르카만의 장점이 있고 솔롱고는 솔롱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4인 가족은 무조건 솔롱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인이나 2인 캠퍼 분들한테는 아르카를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르카는 비가 오거나 겨울에 텐트 내부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전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생활에 조금 힘든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롱고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 공간을 4인이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최적화시키고 난 다음에 전시 공간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텐트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캠핑이 있을 경우에는 솔롱고 텐트가 그만큼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트 텐트를 보시면은 뭐가 변형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텐트 본연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디티는 모든 텐트가 다 이너 스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래쪽으로 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닐 때 밟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써봤을 때 이게 애매하게 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알아서 잘 넘어 다니더라고요. 솔롱고 텐트는 크기에 대비해서 피칭과 철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1박 2일 캠핑에서도 충분히 가볍게 캠핑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텐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브이로그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